남편의 고백. 장모님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저도 불편했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날 거실에 서 계신 장모님을 보며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다. 말을 뱉고 나서야 아차 싶었다. 어쩐지 그 말이 그때 아내가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살짝 흔적을 남겨주세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결혼하고 신혼집을 마련했을 때 나는 별 생각 없이 어머니께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 엄마,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오실 수도 있으니까 비밀번호 알려드릴게. 특별히 고민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래왔으니까. 엄마는 내가 학교 다닐 때도 회사 다닐 때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던 분이었다. 결혼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갑자기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던 것도 숨기려던 게 아니라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였다. 우리 엄마인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돌이켜보면 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집을 완전히 새로운 우리 둘의 공간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저 부모님 집에서 독립한 조금 더 넓어진 내 방 정도로 여겼던 건지도 모른다. 아내가 이 공간에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있었는지 그때는 헤아려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나는 신혼집을 그저 살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내는 커튼 색깔 하나, 식탁 위치 하나까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정했다. 그 차이를 나는 그저 취향의 차이라고만 여기고 넘겼다. 토요일 아침의 소동. 그 토요일 아침 도어락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반쯤 눈을 뜬 채로 거실 쪽을 보니 어머니가 서 계셨다. 얘들아, 자니 엄마다.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상황이었으니까. 엄마 오셨어요. 하고 인사부터 했다.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몸을 벌떡 일으키는 게 느껴졌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 매무새를 황급히 정리하는 손길이 떨리고 있었다. 그 반응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엄마잖아. 뭘 저렇게까지. 거실에는 어제 벗어둔 옷가지가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고 식탁 위엔 배달 용기가 그대로였다. 평소라면 신경도 안 썼을 풍경인데 어머니 앞이라 그런지 나도 순간 민망함이 스쳤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반찬통을 꺼내며 아무렇지 않게 웃고 계셨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 엄마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언제 알려드린 거야?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올 때 급한 일 있으면 오시라고 그냥 알려드렸지 왜. 근데 나는 왜 몰랐어? 말할 필요가 있나. 우리 다 가족인데. 그리고 급한 일이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 말에 아내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다. 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반찬 갖다 주러 오신 거고 우리 엄마고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엄마가 아들 집에 오는 건데 꼭 허락까지 받아야 돼. 내가 그렇게 되묻자 아내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 엄마라서 문제가 아니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있었다는 게 문제야. 솔직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와닿지 않았다. 그냥 아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만 느껴졌다.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엄마가 무슨 남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그 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내는 별말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야 알아차렸다. 며칠 뒤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 동료는 웃으며 대답했다. 야, 그건 좀 그렇다. 나도 장모님이 갑자기 비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기분 이상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속으로 넘겼다. 그래도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니까 라고. 엄마와 장모님이 아내와 나에게 각각 똑같은 무게를 지닌 존재라는 걸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내 기준으로만 세상을 재고 있었다는 걸 나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다. 반복되는 사소함들. 그 뒤로도 어머니는 종종 반찬을 만들어 들르셨다. 어느 날은 우리가 없을 때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놓고 가셨고 어느 날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보시고는 통풍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도 나중에 아내에게 전해 들었다. 솔직히 나는 그런 일들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어머니 나름의 정이라고 생각했다. 아내가 몇 번인가 나에게 불편함을 이야기했지만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넘겼다. 엄마가 도와주려고 그러시는 거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나는 아내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어머니를 서운하게 해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아내와 부딪히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돌이켜보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회피였다.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나는 계속 중간에 서서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랐다. 아내가 조금씩 지쳐가는 걸 못 본 척했다. 어쩌면 나는 아내가 언젠가는 알아서 이 문제를 포기해줄 거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 번은 퇴근길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가 넌지시 여쭤본 적이 있다. 엄마 와이프 없을 때는 그냥 문자로 미리 얘기하고 오면 어때? 어머니는 대번에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셨다. 아니, 내가 뭐 나쁜 뜻으로 가니? 반찬 좀 갖다 주려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 목소리에 담긴 서운함이 너무 커서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그 대화는 흐지부지 끝났고 나는 아내에게 아무 진전도 없었다는 걸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며칠을 미루기만 했다. 비밀번호를 바꾸자는 말. 어느 밤 아내가 다시 이야기를 꺼냈다. 비밀번호 바꾸자.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도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자. 나 정말 깜짝깜짝 놀라. 나는 곧바로 반대했다. 비밀번호까지 바꿀 필요가 있나? 그냥 전화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면 되지. 선을 긋자는 게 아니야. 우리 집 문을 누가 열 수 있는지 우리 둘이 같이 정하자는 말이야. 그 말도 일리는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서운해하실 모습이 먼저 떠올랐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분한테 이제 우리 집에 함부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비밀번호까지 바꾸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좀 기다려봐. 그렇게 몇 번이나 대답을 미뤘다. 사실은 결정을 미룬 게 아니라 결정을 피한 거였다. 누구의 편도 들고 싶지 않다는 핑계로 나는 아내의 마음을 계속 뒤로 밀어두고 있었다. 장모님이 오신 날, 여름 감기로 아내가 며칠 알아누웠을 때였다. 장모님이 죽을 끓여다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다. 장모님도 급한 일 있으면 오실 수 있게 비밀번호 알려드려. 가족인데 뭐 어때? 내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배려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엄마도 알고 장모님도 아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얼마 뒤 어느 오후 연차를 내어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도어락 소리에 깼다. 비몽사몽으로 샤워, 가운만 걸친 채 거실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 장모님이 서 계셨다. 순간 온몸이 굳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멈춰섰다. 장모님도 당황하신 듯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 하셨다. 아이고 사위 자고 있었구나. 전화를 안 받길래 그냥 죽만 놓고 가려고 했지. 그 말이 얼마 전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문 앞에는 죽이 담긴 냄비가 놓여 있었고 장모님은 겸연쩍은 웃음을 지으며 서둘러 신발을 신으셨다. 황급히 옷이라도 걸치려 했지만 이미 다 늦은 뒤였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채로 장모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 짧은 몇 분이 나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 그제야 알았다.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누군가 예고 없이 내 공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 서늘한 감각을 아내는 그 토요일 아침부터 계속 견디고 있었던 거였다. 말을 잃은 오후,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 장모님 오셨었어. 나 진짜 당황했잖아. 아내는 별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그때 자신이 느꼈을 감정을 이제야 이해했느냐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 눈빛을 마주 볼 자신이 없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몇 번이나 젓가락을 멈췄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아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제 좀 알겠어. 준비 안 된 순간에 문이 열리는 거, 그게 이런 기분이구나. 나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한번 잡아주었다. 그 손길에서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에필로그, 뒤늦은 어른. 며칠 후 우리는 함께 도어락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께 직접 전화를 드렸다. 엄마, 비밀번호 바꿨어. 급한 일 있거나 오실 때는 미리 전화만 해줘. 우리도 집에서는 편하게 쉬고 있을 때가 있어서 갑자기 문이 열리면 좀 놀라게 되더라고. 어머니는 잠깐 말이 없으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셨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머니를 서운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아내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서 고맙다는 마음이 전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정말 한 집의 남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그동안 아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서늘함이 어떤 감각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말로만 듣고서는 절대 와닿지 않던 감정이 내 몸이 굳어버린 그 몇 초 사이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아내는 그 감정을 그동안 혼자 견디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미안함이 뒤늦게 밀려왔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서늘함이 떠오른다. 샤워 가운 차림으로 굳어있던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이 아내가 그동안 견뎌왔던 감정이 아주 작은 조각이었다는 걸 안다. 이제는 어머니도 장모님도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주신다. 가끔은 그 기다림이 낯설고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 기다림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때나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정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걸. 나는 장모님이 들어오시고 나서야 배웠다. 여러분은 배우자의 불편함을 자신이 직접 겪고 나서야 이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걸 좀 더 일찍 알아차릴 수는 없었을까요?